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배터리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그냥 난리가 났죠.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배터리 원자재를 죄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진핑이 형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같은 데에 눈이 돌아갈 정도로 욕심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미 CATL 같은 경우에야 LG에너지 솔루션을 제껴버리고 전 세계 배터리 1등 기업이 됐고요. 중국은 배터리 원료를 어떻게든 먼저 차지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중국이 대체 어떻게 이 배터리 산업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 얘기를 하기 전에요. 배터리 원자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보통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다는 핵심 원자재 중에서 3대장이 있거든요. 크게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정도를 대장급으로 쳐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핵심 소재의 가격이 최근에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건 안 돼요. 원자재 가격이 그냥 찌찌가 웅장해지는 상승률로 막 치솟고 있어요. 일단 1대장 리튬 차트부터 보시면요, 2021년 1월 리튬 1kg당 가격이요, 한국 돈으로 한 1만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2022년 1월 현재 가격이 똑같이 1kg당 5만원 가까이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작년 7월부터 계단 올라가듯이 급상승했다가 지금 막 계단에 또 발을 올린 상황이에요.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작년 대비 460%, 500% 폭등한 상태라고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1대장, 뭐 리튬이 오른 건 알겠는데 2대장인 니켈은 어떤 상황이냐? 당연히 제가 말 꺼낸 거면은 떡상했으니까 말씀을 꺼내겠죠. 니켈은요, 배터리를 고용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 원재료거든요. 니켈 함량을 늘린다?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니켈 가격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떡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아까랑 똑같이 2021년 1월에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장인 코발트도 한번 봐볼게요. 이 3대장인 코발트가요, 제일 논란도 많고 핫하고요. 이 핫한 만큼 가장 비싸거든요. 코발트 가격도 막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코발트 1톤당 가격이 3만 달러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발트 1톤당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넘게, 정확히는 120%가량 떡상을 했습니다. 자, 배터리 원료 3대장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배터리 원료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냐구리. 그 한 개도 아니고 세 개가 다 올라버렸다구리. 사실 간단하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배터리를 살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전기차 산업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빠르게 컸잖아요. 그만큼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의 테슬라가 오지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내연차 회사들도 하나씩 전기차 만들겠다고 막 출사표를 내던지고 있잖아요. 배터리 원자재 시장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 기업은 이 세 가지 원료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순 없습니다. 항상 오르고 있는 원료라면 어떻게든 미리 사놓을 거기 때문에 원료 가격은 점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차 생산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현재로선요,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2021년 269GWh에서 2030년 2.6TWh로 10년 만에 약 10배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뭐다? 이 배터리 원자재들도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앞으로 10배 이상도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근데요, 문제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만 있는데 원료 공급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1대장인 리튬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의 매장량은 그냥 넘쳐 흐를 정도로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 리튬을 캔에서 배터리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가공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김너굴 씨가 채굴권을 산 다음에 리튬을 캐내겠다고 하면요, 바로 가서 그냥 캘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프로젝트 개발에만 최소 3년이 소요된다고 해요. 이렇게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리튬이란 소재가 좀만 잘못 건드려도 막 환경오염이 오지게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김너굴 씨가 채굴권 샀으니까 그냥 땅 파겠다고 해도 각 정부에서 인허가를 그냥 내주질 않습니다. 아니, 띠발이네. 정부만 문제냐? 환경단체들도요, 리튬 생산을 늘리는 걸 이 악물고 막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리튬이 지금 막 몇 배씩 올라간다고 해서 생산량이 막 그렇게 급격하게 늘진 않아요. 현재 배터리 원자재 사업은 넘치는 수요에 비해서 원자재 생산량은 쥐꼬리만 합니다. 그러니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배터리 원료를 미리 잡기만 하면, 미리 선점할 수만 있으면 그게 어떤 나라가 됐든 미래에는 든든할 거다 라는 인식이 다들 깔려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이 등장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배터리는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 배터리 산업만 밀어주기만 하면 죄다 독점해서 먹어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배터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했냐? 대형 화학기업 설립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 원자재의 투자도 아끼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원재료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만 있으면 적극적으로다가 밀어주고 뒤를 닦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중국의 움직임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티났던 게 있거든요. 3대장 원료 중에 가장 핫한 코발트인데, 이 코발트는요, 전 세계 여러 곳에 많이 묻혀 있는 게 아니라요, 특정 몇몇 지역에만 막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원료예요. 근데 매장량도 적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몇몇 특정 지역이 중국인 겁니까? 는 너무 뻔하니까 아니고요. 코발트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콩고에 전 세계 코발트의 절반이 묻혀 있고요.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 이상을 이 콩고 혼자 담당해서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됐으니까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전 세계 배터리 기업 그리고 모든 전기차 제조 기업은 이 콩고를 보자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안달나겠죠? 진짜 갖고 싶어서 막 침 줄줄 흘릴 거예요. 어떻게든 콩고에 연줄 놓아가지고 코발트 어떻게 한 입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아쉬운 소리를 해요. 저기 콩고님, 코발트 좀 저희한테 팔아주시면 안 되냐구리? 네? 저한테 코발트는 왜요? 아니, 콩고에 코발트가 많이 있대서 온 거다구리. 내가?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 콩고에 있는 대부분의 코발트 광산은요, 사실 콩고께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콩고에 있기는 하죠. 그래요, 있어요. 하지만 없습니다. 콩고에서 태어나 보니 제 손에 코발트가 잔뜩 들려있군요. 이것만큼 개꿀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는 콩고의 꿈이나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이 코발트 광산의 지분이 진짜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진 상태거든요. 콩고에는 사실상 지분이 없고요, 죄다 팔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추측해볼 수가 있겠죠. 누가, 대체 어떤 나라가 이 코발트 광산을 죄다 사가지고 막 독점을 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거냐?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주로 콩고의 코발트 광산이 누구 거냐 라고 했다면 비교적 최근까지는 미국이 이걸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바뀐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2016년부터요, 중국이 미국을 꺾고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 배터리 산업은 기필코 우리 대륙이 지배합니다. 배터리 원료 공급망 확보에 우리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발트 광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뿌렸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현재 콩고에 있는 코발트 광산 19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이 많이 들어있는 광산이 총 15개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싹쓸이해서 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콩고에 들어가 있는 중국 회사는요, 중국 정책은행에서 1240억 달러의 돈을 받은 상태고요. 사실요, 이 중국 정책은행들이 이 정도로 밀어주려면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콩고에 있는 코발트 광산만 가질 수 있다면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돈을 대주겠습니다. 콩고를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었다가 중국으로 바뀌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도 있는데요. 코발트 광산 거래 중에 가장 금액이 컸던 게 2016년에 떴거든요. 이 거래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발트 광산 덴케 광산이란 걸 파는 거래였어요. 원래 덴케 광산의 지분은 대부분이 미국 거였지만요, 중국 자본이 막 물 밀듯이 들어오니까 미국은 이 광산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덴케 코발트 광산을 살려고 중국이 태운 돈이 얼마냐? 26억 5천만 달러였고요. 이 중에서 최소 15억 달러는요, 중국 정책은행이 제공한 대출로 나온 거예요. 사실상 지분이 중국 정책은행에 있다. 근데 그 정책은행은 공산당 거다. 중국은 노력한 만큼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는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대부분의 콩고 광산을 장악하면서요, 전 세계 코발트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가공하고 있어요. 말만 콩고 광산이지 중국 광산이나 마찬가지고요. 원료 지배력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쪽에선요, 중국은 10% 미만의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생산 및 공급망은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중국이 콩고에다 태운 돈이 총 얼마냐? 무려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12조 원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겁나 조용조용하게 움직여서 아주 완벽한 성공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는 코발트 거 우리가 막 접수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요 중국이 코발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차지했다는 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중국의 노력은요 돈도 돈이지만 이 콩고를 구워 삶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콩고 나라 자체에 투자도 많이 하고요 콩고 정부에게도 돈을 주면서 계속해서 친문을 늘려나갔죠. 야 건고야, 니네 너무 가난해서 부채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어? 내가? 정말?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너네 콩고가 빚진 돈 24억 달러어치의 부채는 우리 중국이 대신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써 중국은 콩고랑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어? 내가? 정말? 중국 정부는 투자 차원으로 콩고의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요 또 콩고가 다른 나라와 거래하지 않게끔 겐세이 견제를 했어요. 중국과 콩고는 깐부잖아. 앞으로 콩고에 도로, 학교, 병원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을 제가 건설해 드릴게요. 아 물론 코발트 광산의 채굴권 아시지요? 저한테 넘기십시오. 아니? 어? 내가? 정말? 하지만 이 중국은 이 기반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약속 지켜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콩고는요 중국의 약속이 거짓부렁이었다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더군다나 일단 콩고가 중국을 믿고 채굴권을 넘겼지만요 중국이 너무 콩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전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이 탱게 광산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이 중국에서 고용한 콩고 노동자는요 하루에 3.5달러, 한국 돈으로는 4,000원 정도만 받고 일하고요. 중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점심 한 끼는요 작은 롤빵 2개와 주스 한 팩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콩고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열 받죠 진짜. 미국 형님은 나가. 뒤지기 싫으면 고맙다. 하지만 조져지는 건 콩고였고요. 띠발이네.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은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관측이 많고요. 코발트, 니켈, 리튬이고 할 거 없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원도 빵빵하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시장 자체도 파이가 커지고 있는 중이고 이 가운데 중국은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는 공짜니까 편하게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의미 없는 바보.